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장 마감 후 6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코스닥은 많이 빠졌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그래도 마이너스 0.72, 16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71%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3.71% 정도 빠지면 개별 종목은 10% 정도 빠지는 종목들이 속출하게 되죠. 특히 보시면 코스닥 등락 중에서도 상승 종목 수는 147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167개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뭐 많이 안 빠졌지만 상승 종목 수는 119개고요. 하락 종목 수는 759개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외인은 거래소는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은 조금 들어왔는데 기관이 폭탄으로 코스닥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연일 코스닥은 계속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시면 다행히 외국인은 아직 선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콜옵션은 금요일과 똑같았고요. 오늘 뭐 순매수 순매도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방으로 걸고 있고요. 풋옵션은 뭐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숏 배팅입니다. 신한금투에서 제공하는 마켓레이더 오늘 오후장 마감 시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선진국이 코로나 2차 확산 경기에 따라 갖고 우리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삼성의 이건 회장님께서 타계하시는 바람에 삼성과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 삼성과 일부 현대차 그룹주들 외에는 지금 쫙 다 빠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단 미국 대선 리스크 불안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양도세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은 보시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있는데 그거는 대주주 개미들이 아니고 이미 위에서부터 물린 개미들이 물파는 것이 대주주 개미들이 아닙니다. 기관은 계속 지금 연일 보시면 뭐 1000억대 이상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또 1130원을 깨서 112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원달러 환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이 현물을 안 사는 이유는 아직 대선 불확실감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도 큰 이슈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안 들어오고 현물은 안 들어오고 있고 이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을 바꿔서 어디 들어갔냐면 지금 우리나라 2년물 채권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2년물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물은 안 들어오고 들어온 돈들이 돈은 들어왔는데 현물은 불안해서 못 사겠고 아까도 보셨듯이 선물 조금씩 사고 있죠. 선물과 지금 채권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개 매듭이 풀리려면 일단 무조건 불확실성은 제거돼야 됩니다. 불확실성은 제거돼야 돼요. 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이건 회장님이 타계하셨죠. 제가 반도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물론 반도체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구원분들, 나라에서도 밀어줘야 되고 다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만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일단 지도자의 몫이었습니다. 반도체 공부해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참 위대하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단순하게 대기업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주식시장은 참 냉혹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나서 바로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제일 크죠. 그리고 승계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까라는 것들이죠. 여기 유한타증권에서 발행된 건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S를 갖다 꼽았어요. 그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답은 이미 오늘 시장에서 알려줬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0.33%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삼성전자의 경영과 앞으로의 갈 길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소리죠. 냉혹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삼성 SDI,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 안 했거나 떨어졌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삼성물산이 앞으로 국외 구도에 있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배구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 SDS 순으로 이렇게 세 개를 보면 될 거고요. 이쪽은 소외되고 있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지금 바이오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당장은 이쪽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은 추천하거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아닙니다. 눌림을 줘야죠.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런 큰 시총 큰 것들이 이렇게 10% 처음에 막 뛰고 20% 뛰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에 대해서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주식하는 사람이.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건희 회장님의 타겟은 삼성전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SDS를 앞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당분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화재는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에서 미국 지수인 S&P 500과 코스피가 어떻게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어서 좀 봤습니다. 이게 미국 선거일이었어요. 미국 선거일이었고요. 2016년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요번에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 빼놓고 평균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그걸 지표로 나타낸 건데 숫자로 보시면 코스피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랐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88년 이후에 미국 대선 있고 난 다음에 S&P 흐름을 보면 대선 플러스 5일, 그죠? 플러스 5일부터는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직도 대주주 요건이 있죠. 이거 말하기 싫은데 모든 개미들과 모든 SNS에서는 대주주 요건 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죠? 코스피는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주주 요건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좀 국한된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매우 안 좋습니다. 오늘 이게 저는 주황색 선이 120선인데요. 120선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120선도 장대 음봉으로 지금 툭 뚫고 내려왔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제 지금 앞으로 좀 더 내려와도 중간 지지선도 없을 정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5개월 월봉도 툭 깨고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12551 슬로우가 지금 이제 침체권에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이루어지면 현금화를 좀 많이 해두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수급 특징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 오늘 연기금에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기아차 연기금에서도 최근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투신들도 다 내놓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기아차와 현대차 계속 들어오고 있죠. 충당금 이슈가 있은 날 쭉 빠진 후에 다시 양봉 만들어내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한번은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대형주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 특징주로는 연기금이 오늘은 또 SPC, 삼립을 좀 더 모았어요.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다른 종목들은 계속 파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계속 모으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계속 터지고 있죠. 그래서 SPC 3립은 계속 봐야 할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HMM은 제가 이번 주 공략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 중에 유일하게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고가는 12%까지 상승을 했고요. 종가는 9.29%에 끝났습니다. 역시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운임이 미주 노선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쌓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HMM은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태형건설은 분할하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도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다 팔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연기금이 좀 많이 사줬고요. 또 연기금과 합세해서 투신이 사줘야 됩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사면서 올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또 물론 팔 때는 또 내리면서 또 팔죠. 그래서 올라갈 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올리는 주체들은 투신과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 투신 계속 좋으니까요. 봐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합세하니까 주가가 이 와중에도 좋습니다.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룸이 크죠? 상승 룸이 큽니다. SL은 지금 여기서 요 선이 480선 2년선이라고 했습니다. 2년선을 갖다 잘 지지받고 지금 다시 턴하고 있는, 눌림을 잘 주고 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연기금이 오늘도 배턴에는 다른 종목들은 다 배턴이지만 연기금과 투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SL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핵심 지역인 미국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특히 GM향 공급을 담당하는 테네시 공장이 지금 가동률을 지금 30%에서부터 40% 이상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또 신규 수주한 대형 SUV 픽업 트럭이 매출이 좀 발생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SL은 쭉 계속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만도와 SL 이 정도 이렇게 탑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는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 주 공략 종목으로 올려드린 종목 중에 오늘 계속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다른 종목들도 다 들어오고 있죠. 기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게 오늘은 외국인이 좀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38억 정도 던졌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3.70% 정도 떨어졌지만 기간이 이렇게 계속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 주는 거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오히려 이 눌림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내일부터 공략을 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2% 정도에서 등락이 있으면 또 계속 휠더홀딩스는 모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휠더홀딩스는 제 채널을 오늘부터 또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면 특별한 히트작은 없지만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호조를 앞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리스트 아시죠? 타이틀리스트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가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타이틀리스트의 좋은 점은 우리 골프 아이언 같은 거, 골프 채는 한번 사면 몇 년을 쓰지만 부러지거나 혹은 이러지 않으면 쓰지만 선물 받지 않으면 쓰지만 골프공은 매번 잊어버리잖아요. 골프공을 한번 또 치고 나면 탄성이 또 안에서 적어지기 때문에 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계속 바꾸죠. 그래서 골프공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틀리스트들을 대부분 쓰시죠. 골프공이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타이틀리스트가 쓰는데, 지금 미국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국내에서 라운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6월달, 7월달, 8월달 보통 한 20%씩 늘고 있어요. 지금 YOY. 라운딩 횟수가 늘면 라운드 피는 내겠지만 라운드 피는 무리하고 상관이 없고 라운드 횟수가 늘면 당연히 드라이버라든가 아이언 바꾸고 싶은 충동도 생기실 거고 또 공은 계속 카트리지처럼 계속 써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 바꿔줘야 되겠죠. 소모품이니까. 그래서 휠더홀딩스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연기금 사모펀드 정도 이렇게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보시면 오늘자 특징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자 기간 매수 시계열 상위 1년입니다. 1년 분석했을 때 보면 코나아이와 HMM이 있습니다. HMM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진행하고요. 코나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나아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저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오늘도 좀 많이 빠졌어요. 5.06% 빠지긴 했지만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투신이 조금 팔긴 했지만 여기서 산 것들이 있고 연기금이 이 와중에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한 20억대로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팔 때 같이 우리가 좀 사주고 외국인 이 매도세가 끝나면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나에는 잠깐 보시면 뭐 지금이 현재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시총이 좀 떨어졌겠죠. 한 4천, 한 2, 300억 되는데 신용도 없고 하니까 코나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플랫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멀티플 좀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나이는 계속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떨어지면 또 계속 또 적극적으로 좀 분할 매수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 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몇 종목이 있는데요. 조금 보시면 코나이는 계속 들어와 있고요. M2i 한번 보겠습니다. 네, M2i도 오늘 뭐 여접시 좀 빠졌습니다. 3.90% 빠졌고요. 그래도 얘는 연기금이 이렇게 모아주고 있죠. 투신과 연기금만 모아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도 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떨어졌네요. 아마 뭐 개인들이 좀 팔아서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연기금과 투신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부로 좀 돌아섰습니다. M2i의 투자 아이디어는 2020년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YOY로 연간 361억으로 31% 정도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07% 상승하는 YOY로 139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퀀텀 점프 예상되는데요. 네,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라고 그랬죠. HMI하고 스마트 스카다를 주로 지금은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는 아직 쌓여있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가 앞으로 퀀텀 점프하고 앞으로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계속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사업들이고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섹터에 있으니까요.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M2i였습니다. 주가 바닥이 어딘지 논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신의 영역이지만 이제 슬슬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들이 좀 풀려야지 그게 그때가 바닥이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첫째, 미국 대선이 일단 종료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이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확정을 지어라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뭐죠? 경기 침체와 또 불확실성입니다.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이렇게 우리를 옥매우고 있네요. 조만간 이 두 개의 족쇄 중에 하나는 뭐 날짜만 지나면 풀리는 겁니다. 미 대선은. 우리나라 3억 대주주 요건도 좀 풀려가지고 코스닥이 또 시원하게 극적인 반등을 하는 그런 또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내일도 힘차게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비록 조정을 받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찌는TV의 돈찌는 기계였습니다.